자, 비상홍이고요. 비상홍 6과 네, 영어 1, 6과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어법적인 것도 그렇고요. 내용적인 것도 그렇고 조금은 정리를 하면서 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PP형의 분사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를 좀 키울게요.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키워서 수업을 해볼게요. 자, 문장의 주어는요, 베이컨이에요, 베이컨. 베이컨이 주어고 얘는 시작이 PP형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분사구문으로 쓰여진 거겠죠.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있었던 거를 생략을 했던 거고요. 제가 뒷문장의 주어부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당연히 PP 형태의 분사로 시작됐다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겠지만 이 PP형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문장의 주어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주어가 앞에 있었는데 생략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유추를 하는 거거든요. 유추라기보다는 이게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문장이 as 베이컨이란 친구를 it이라고 보고 시제가 현재인 걸로 봐서 it was, it is, it is. 그리고 걔는 베이컨은 지가 파는 게 아니니까 셀링이 아닌 sold를 썼을 거잖아요. 이런 원래 수동태의 문장에서 얘는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컨이 팔려졌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상점에서 팔려지고 있는 베이컨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PP형이란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문장의 주어를 앞에 넣어 보시면 된다. 그 주어가 하는 건지 당하는 입장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베이컨은 어쨌든 팔려지는데 그것이 말하자면은 현대 삶의 큰 성공이죠. 얘는 success라는 단어로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성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죠? 어쨌든 베이컨은 큰 성공일 수 있었어요. 현대 삶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는 이게 아니라 뒷부분입니다. is를 썼다라는 거는 뒷문장에 주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뒷문장에 다크 사이드 때문에 is를 썼던 거죠. 단점, 그러니까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베이컨 산업이라는 곳에 단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할 거는 베이컨 산업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돼지들이요, 양육이 되어지는데 레이즈는 원래 기르다라는 뜻인데 돼지의 입장에 생각을 하면 돼지는 양육이 되어지죠. 그래서 레이즈들을 쓰고 있고요, 수동태로. 근데 걔네가 양육이 되어지는 곳이 confined pens입니다. confined pens는 얘는 한계가 있는, 막혀져 있는 이라서 limited, 제한이 되어진 우리 안에서 양육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제한이 돼 딱 정해져 있는 펜스 안에서 양육이 되어지고 있고, 얘는요, 얘가 PP 형태, 수동태로 쓰여진 거죠.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 정확하게 쓰게 되면은 비동사 더하기 PP형으로 수동태를 쓰고 있는데 이 PP형의 1번이 레이지드고요. 이 fed는 PP형의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앞에 아가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이 feed라는 단어도 A에게 B를 먹이로 주다라고 할 때 A, B의 사형식 구조를 취하거든요. A에게 B를 주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뒤에 B라는 이 명사 덩어리 하나만 남으려면 우리 수동태 형태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e fed 형태였던 것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앞에도 아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옥수수는 옥수수인데 어떤 옥수수냐면 성장이 되어진, 그러니까 길러진 옥수수입니다. 엄청난 큰 필드에서죠. 뜰에서죠. 그 뜰이라는 것은 뻗어 나가져 있는 뜰인데요. 얼마만큼 뻗어져 나가 있냐면 이거는 as 구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뭐뭐만큼 많이. 그리고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가 형용사 이꼴 혹은 부사. 형용사 이거나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스트레치를 꾸며주는 부사, far라는 부사로 쓰여진 거죠. 멀리 뻗어나가 있다. 뭐만큼이나 하고자 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데 이때 뒤에 as는 비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교 대상이 바로 어디다?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같은 그죠? 그죠? 이 필드다. 그만큼 멀리 볼 수 있는 눈으로서 그만큼 멀리 볼 수 있을 만큼의 그 같은 농장이다. 거대한 농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멀리 뻗어져 있는 그러한 큰 방대한 농장에서 보통은 이렇게 옥수수들이 재배가 되어지는데 이 옥수수를 얘네들이 사료로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지게 되면은 이런 거죠. 어쨌든 베이컨이라는 거 하나의 사례로 든 거예요. 베이컨이 성공은 맞아. 현대 삶의 성공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베이컨에 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산업에 단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야? 상세히 풀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것이 돼지였어요. 돼지 같은 경우가 이제 두 가지의 입장인 건데 첫 번째는 국한된 좀 작은 정해져 있는 우리 안에서 재배가 되어지고 두 번째가 이 옥수수 사료를 먹게 되는데 이 사료라는 것은 그죠 넓은 방대한 그죠 들에서 재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옥수수 얘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이 옥수수를 가지고서 이제 파생이 됩니다. 이 옥수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퍼틸라이저 우리한테 등장한 게 첫 번째는 돼지였어요. 그죠? 산업에 있어서 첫 번째 돼지. 그리고 여기서 유출을 하는 게 하나의 옥수수를 얘네가 먹이로 먹었네.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옥수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비료. 이렇게 됐던 거죠. 비료를 소재 연결을 합니다. 비료는 셀 수가 없고요. 어떤 걸로 세야 돼요? 숫자로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으로 세기 때문에 어마운트를 쓰고 있죠. 비료의 양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자연풍으로 하려고 했는데 소음이 많이 들어와서 집중이 잘 안 돼서 문을 닫고 왔습니다. 이 부분부터 다시 해보게 되면은 그죠? 아까 여기까지 연결했잖아요. 퍼틸라이저, 비료. 근데 비료는 셀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무엇으로 세고 있냐면 양으로 세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고 세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걔는 사용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요. 여기서는 당연히 쉼표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 용법으로 위치 밖에 쓰실 수가 없습니다. 얘는 관계대명사 대수로는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이 친구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fertilizer예요. 비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는 바꾸실 수 있어요. and it. 그렇게 사용이 된 많은 양의 비료는 get washed. 이게 get 같은 것이 말하자면 비동사 같은 친구를 구어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is가 들어가도 괜찮은 표현이에요. 여기 결국에는 쓸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이거 뭐 수고로 외우실 게 아니라 쓸려져서 어디 안에 들어가게 돼요. 강과 개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료라는 것이 사용이 됐고요. 옥수수 때문에 비료가 사용이 됐고 이 비료라는 것이 쓸려져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 사용되어진 비료들이 강이라던가 아니라면 이 개울 같은 곳으로 흘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앞에 있는 문장일 겁니다. 이렇게 쓸려가는 것 이러한 것이 affects, 영향을 주게 되죠. 어디 영향을 주냐면 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어떠한 생태계냐면 물의 이러한 수자원이겠죠. 그죠? 수자원. 이러한 물의 몸이잖아요. 그죠? 물의 이제 근원지 이런 개념이라서 이게 이러한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누구를 가리키냐면 앞에 나왔던 강과 계곡 같은 거를 가리켜요. 개울 같은 거. 그래서 이러한 물줄기.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삽입 문제를 할 때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 문제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강과 개울과 같은 물의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물 강과 개울로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에 영향을 주게 되냐면 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리고요. fertilizer runoff입니다. 이 비료로 인한 이렇게 쓸려진 유출수라고 하죠. 쓸려져서 내려가는 물들, 이게 사용이 돼서 쓸려져서 갔던 물들, 유출수입니다. 이렇게 갔던 물들.
이 비료의 유출수. 얘네들은요, end up, 어디 어디로 끝이 나다. 누구에서 결국 끝이 나게 되냐면 물고기라던가 다른 해양 생명체에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해양 생명체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4km, 수십 킬로들 안에 있는 해양 생명체예요. 주변에. 어라운드는 부사로 앞에 있는 이제 그 덩어리를 또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얘네들이 영향을 주는 이 친구들이 결국엔 또 어디서 끝이 나게 되냐면 물고기라던가 해양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순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사 같은 표현들 잘 봐두시고 어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개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까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또 이런 디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문장의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This is the process. 이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이것이 과정이래요. 그래요. 이것은 무슨 과정이냐? 이것은 지금까지의 이 모습이죠. 앞문장. 근데 이게 그냥 한 순간이 아니라 전체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바로 뭐 할 수 있는 필수적인이라고 해서 형용사 구의 형태로 뒤에서 앞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which, is 같은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있었던 거고요. 걔가 생략된 겁니다. 걔는 필요했던 건데 베이컨이라는 것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 올리는 거야? 우리의 아침 식사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과정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과거부터 여기까지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것이 베이컨을 얻는 과정이었다. 그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가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오죠? 이번 단락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당연히 어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한 2개 정도 있었고요. 분사라던가 동사의 연결 이런 거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처럼 순서 연결하는 문제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순서 연결할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시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시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this, 뭐 such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 꼭 숙지를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괜찮죠? 자, 팩토리 파밍이에요. 이거는 공장형 농업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의 행성을 말리고 있다, 건조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팩토리 파밍을 꾸며주고 있고 이 파밍이 지금 보다시피 단수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라면 뒤에 있는 동사가 s를 붙일지 말지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있는 단수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단수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드라이즈를 쓰셔야 돼요. 그죠? 원래 원형은 드라이니까. 자, annual, 연간 고기의 소비입니다. 우리가 육식에 대한 고기를 컨섬션, 소비하는 것이 도달을 하게 됐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달을 하고 있어요. 계속 현재 완료. 평균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치가 어떤 거냐면 40kg가 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1인당, per person은 1인당이죠. 이거를 a person이라고 쓰셔도 같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어라는 단어에 per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1인당 40kg가 넘는 평균을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의 소비량이 1인당의 40kg 이상인 거죠. 1년에. over는 more than으로도 바꾸실 수 있고요. 자, 첫 문장은 고기 소비량이 그 국내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40kg 이상이래요. 인당. 1인당 그렇습니다. 또 1년에요. 그리고요. 디만드, 요구죠. 수요라는 것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요라는 건. 그 원하는 거, 그러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고기 소비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많아졌고 그 다음에 어때요?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되어지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증가되어지는 수요를 이때 미스는 충족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충족시키기 위해서 리버스토어, 가축 산업이라는 곳이 had turn to라는 단어는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depend on, count on, 당연히 뭐 rely on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look to, 의존하다의 뜻이거든요. 엄청난 큰 규모의 manufacturing, 제조, 생산이라는 뜻이고 이것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죠. production, 대량 생산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생산이라는 것으로 생산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큰 규모의 생산에 의존을 하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냐면 엄청난 공장 속에서요. 자,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수요의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거야? 큰 규모의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생산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공장에서요. 되시겠죠?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팩토리 파밍이 되겠죠. 자, 이러한 움직임,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움직임이라고 나오려면 앞에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야 됐고 이러한 움직임이라는 게 뭐야? 바로 이렇게 이 가축 산업이라는 것이 어디에 거대한 공장형으로 바뀌는 것, 이게 이러한 움직임이라고 받을 수 있겠죠. 이러한 움직임은 put strain on environment, 환경이라는 곳에, 그죠? put strain on은 스트레스입니다. 좀 뭔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죠? 환경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요. 특히나 어떤 환경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냐면 악영향을 주다. 그래서 이거는 해를 끼치다, 데미지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환경에 손상을 입히게 되는데 특히나 어디에 손상을 입히게 되냐면 이거는 이 앞에 있는 환경 중에서도 그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쓰고 있어요. 환경 중에서도 땅이라던가 그리고 물 자원이요. 지구상에 있는 물의 자원에 얘네가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얘가 on을 썼던 이유는 이런 거겠죠. 얘네가 영향을 주다, 손상을 끼치다, on 뒤에 명사를 썼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또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on을 쓰고 명사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형태로서. 얘는 부사거든요. in particular, particularly. 특히 이런 거거든요. 되시죠? 이렇기 때문에 어디에 이렇게 큰 규모의 공장의 생산이라는 것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환경, 특히나 땅과 물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첫 문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충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장형으로 만들어지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년, every year, 매년 1 빌리언 이상의 곡물의 양입니다. 그죠? 톤즈라는 게 단위이기 때문에 이 단위로서는 앞에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S를 붙였지만 어쨌든 기준은 곡물이에요. 그죠? 우리들이 곡물이 몇 톤인들 뒤에 영향을 주는 이즈는 누구에 받냐면 그 기준되어지는 이 곡식의 영향을 받거든요. 앞에 있는 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곡물이라는 것이 소비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곡물은 소비가 되어지는데 농장에 있는 동물들에 의해 소비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고기에 우리는 지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니까. 그죠? 그러니까 곡물을 누가 소비하고 있냐면 바로 농장의 동물들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more than 1/3 of the all agricultural land, 모든 농경지의 3분의 2 이상이요 사용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곡물들과 야채들을 기르기 위해서고요. 얘네들을 누굴 위하여 보냐면 가축들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어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얘는 별표를 치고 우리가 꼭 어법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2/3라는 거는 분수의 표현이죠. 분수의 표현이고 앞에 나온 거는 분자, 뒤에 나오는 친구는 분모가 되죠.
그리고 분자가 2라는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 분모에는 s를 붙이셔야 돼요. 되겠죠? 이러한 분수 표현은 왜 중요하냐면 뒤에 있는 명사. 왜냐면 모든 농경지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건 농경지가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 결정이 되냐면 뒤에 있는 동사의 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업의 땅의 3분의 2라 하더라도 땅은 땅이잖아. 그래서 3분의 2라 하더라도 땅이기 때문에 얘 때문에 이지를 쓰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be used to라는 단어 뒤에 지금 뭐 썼어요? to 부정사를 썼죠.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부사적 기능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태를 써주는 거고요. 얘는 우리가 to를 쓰고 ing를 썼을 때 동명사를 쓰게 되면 우리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뜻의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lazy를 쓸래, lazing을 쓸래를 물어봤을 때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르고 있는 거냐면 가축들을 위해서 길러요.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때 while은 반면에요. 반면에 멀리는 단지, 얘는 그래서 only라는 단어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8% of the agricultural land. 이 농경지의 8%만이, 이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앞에는 분자 표현, 분수 표현이었지만 지금처럼 퍼센트 표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퍼센트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of 뒤에 있는 이 명사가 기준이 되어져서 누가 결정이 되냐면 뒤에 있는 동사가 결정이 됩니다. is를 썼던 거는 land 때문인 거야. 얘네가 사용이 되어지죠. 마찬가지예요. be used to 부정사. 앞에 나왔던 친구랑 똑같죠?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무엇 하기 위해서냐면 여기까지 끊어서 공부하셔도 되고 음식들을 기르기 위해서인데 직접적인 인간의 소비를 위한 음식들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는 게 두 번째 문단이에요. 세계 농경지의 3분의 2에 해당이 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가축을 위한 사료고요. 가축을 위한 곡물이고 그레인을 기르는 거, 가축을 위한 곡물을 기르는 거고요. 이 농경지의 8%만이 인간의 소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물 소비의 대다수는 농장의 동물들이 하고 있는 게 맞죠. 그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덧붙여서 숫자 앞에 about은 대략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around로도 쓸 수 있고 approximately 대략 세계 그죠? fresh 담수 신선한 물의 3분의 1입니다. 얘도 뭐 마찬가지 분수 표현이죠. 그러면 기준은 뭐가 된다? 뒤에 있는 명사. 그래서 얘 때문에 누가 쓰여졌어요? is라는 동사가 쓰여졌어요. 문법. 어법이라는 단어로 통일할게요. 얘네가 사용이 됩니다. 누구를 위해 사용이 되냐면 고기의 생산을 위해 사용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cut into 무엇을 줄여주게 되냐면 그지? 바로 물에 대한 공급을 줄여주게 되거든요. 인간에 대한.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앞문장 전체가 되죠. 쉼표 뒤에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연히 위치밖에 쓸 수가 없고 얘는 and it이라는 친구, 문장을 받았으니까 it이라는 친구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뒤에 동사가 단수형이 돼요. cut into는 줄이다 라는 뜻이니까 얘는 당연히 reduce 이런 걸로 바뀌어질 수 있겠죠. 줄이다, 감소시키다. 공급입니다. supply는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물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신선한 물의 3분의 1 이상이 고기의 생산을 위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에게 필요한 물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신선한 물도요. 물의 3분의 1이 사용이 되니까 이 말인 즉 뭐야? 인간의
인간에게 필요한 물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또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콜로라도 리버, 미국이라는 콜로라도 이 지역의 강의 땅이죠. 바닥, 강 바닥. 베드가 바닥이죠. 그 바닥이요. is expected to. 어떻게 하기로 예상되다 라는 뜻입니다. be expected to 예상되다 라는 뜻이라서 expected 라는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anticipated. 예측되다. 똑같은 뜻이죠. 저 predicted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예측되느냐? 당연히 마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곧. 왜냐면 너무 많은 물이요. 어때요? 드레인. 그쵸? 어때요? 드레인 빨아들여진 건데 어디로부터요? 강으로부터요. 왜요? 이웃의 농무장들이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올려서 보겠지만 농장들이 음식을 곡물을 기르는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as는 because의 뜻으로 쓰여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neighboring은 인접한 인근의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near이라는 단어로 쓰실 수도 있고 adjacent 인근의라는 단어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드레인은 마르다라는 뜻이니까 강으로부터 끌어들이다 이런 뜻도 되고요. 퍼올리다, 끌어들였어요. 그죠?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준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 미국의 콜로라도라는 지역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많은 물이 사용이 되어져서 물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강으로부터 가져옵니다. 강으로부터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물을 어디다 쓰려고? 바로 이 기르기 위해서요. 가축용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근의 농장에서. 되시겠죠? 자, 보게 되면 for cow라고 이야기하죠. feed for cow. 자, 간단히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법적인 게 그래서 부분 표현에 대한 게 나왔고 간단히 이야기를 해서 요약이죠. 요약. 간단히 요약을 하면 엄청난 비율의 우리 자연자원의 엄청난 비율이요.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주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명사 자연자원. 이것 때문에 누가 결정이 된다? 동사의 수가 결정이 돼요. 자원들이죠. 상당한 비율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음식의 생산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 우리 여기서 나온 거는 물이랑 뭐겠어요? 농경지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땅과 물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는 게 마지막이었어. 그죠? 뭐를 자연자원을 쓰고 있음. 무엇을 위해서요? 고기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문장이 요약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 이 문단에서 지금까지 문단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우리가 부분명사라는 친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부분명사라는 것은요. 전체 중에 일부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some이라던가 any라던가 all이라던가 그죠? most라던가 그리고 the majority 대다수의 그 다음에 the rest 나머지의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많이 봤던 분수 표현 있죠. 그리고 퍼센트 표현도 있었고요. 퍼센트 표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었어요? 지금 마지막에 비율에 관련된 포션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 맞죠? 이런 거 나왔을 때 뒤에 뭐가 나오냐면 of 플러스 명사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동사의 수를 물어봅니다. 동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동사를 단수로 적을래, 복수로 적을래가 포인트인데
이거를 결정하는 게 얘네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 일부 뭐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떠한 동사를 선택해 줄 수 없죠. 단수를 쓸지 복수를 쓸지. 우리가 선택해 줄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명사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동사를 결정을 해줍니다. 동사의 수를. 다시 말해서 이 자리의 명사도 셀 수 있는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셀 수 없는 명사도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우리가 셀 수 없는 물 같은 단어도 쓸 수 있지만 셀 수 있는 명사 뭐 애플 같은 거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기준으로 얘네들 중에 일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준이 돼서 동사의 수가 결정이 되고 그에 관련된 문장이 세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장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이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보게 되면 땅에서 바다로 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땅에서 바다로. 자, 땅에서 바다로 첫 문단 보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요. 당연히 뭐를 원해요? 더 많은 고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슨 행사 같은 거 있거나 가족 모임 있어도 고기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맞죠? 삼겹살도 맛있고 이런 거잖아요. 원하면서 당연히 불가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또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거는 어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문제 가능하고 어법 문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inevitable 불가피하다, 중요하다라고 관련되어진 중요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죠?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essential이라는 형용사도 있고 당연히 important도 있죠. 그리고 imperative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왜 중요하냐면 이 대절 안에요. 대절 안에 나오는 내용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걸 우리가 당위성이라고 하거든요. 반드시 막 이렇게 이런 당위성의 내용을 담고 있을 때는 동사가 should라는 친구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게끔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should를 생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처럼 동사 원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기를 더 원하다 보니까 뭐가 불가피하냐? 이게 가짜 주어고 얘가 진짜 주어인 상황에서 이게 불가피한 거죠. 땅. 말하자면 이 가축을 위한 땅이요.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넓어진다는 얘기죠. 이거는 브로드. 넓어진다, 확장된다. 그죠? 뭐 하려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should가 있었어야 되고 should가 지금은 생략되어서 be라는 동사 원형 하나 남아 있습니다. 동사 원형 쓸 수 없잖아요. 근데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사람들이 고기의 수요가 증가해요. 사람들이 더 많은 고기를 원한다는 게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수요가 올라가면 뭐 해야 돼요? 가축을 위한 땅도 늘어나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 result in입니다. 맞죠? result in 뒤에는 결과를 쓰셔야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물어보는 게 이런 거죠. result in을 쓸 것인가? result from을 쓸 것인가? from은 뒤에 원인을 써야 되고요. in은 뒤에 결과를 써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cause 같은 걸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야기할 수 있느냐? 증가되어지는, 얘가 또 얘를 꾸며주죠. 증가되어지는 물의 오염이라는 걸 야기하게 되는데 보스가 있으면 and가 있죠. 강과 바다 둘 다 해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since가 앞에 현재 완료라는 시제와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because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쓰여져요. 왜냐면은 소랑 돼지가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기 때문에 물의 오염도 증가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첫 번째 많이 먹는다가 첫 번째 동사, 그리고 and 뒤에 동사 두 번째가 만들어내게 되는데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느냐? 많은, 그죠? 이 배설물이죠. 많은 배설물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은 배설물도 만들어내게 되고 강과 바다의 물의 오염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그죠? 동시에 라는 뜻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 고기 생산, 이거의 결과로서 수질 오염도 증가를 하네요. 그죠? 이유를 봤더니 많이 먹어서 뭐도 배설물도 많아져요. 그래서 그렇대요. 괜찮나요? 내용이 여기서는 이렇습니다. 첫 문장 되게 중요하니까 내용적으로 알아두시고 단어도 꼭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버스톱. 가축들이죠. 가축들은요, 말해지는데 뭐라고 말해지느냐? 바로 130배 더 많은 배설물을 만든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배수사, 몇 배에 해당이 되어지는 배수사 표현을 먼저 써주고 뒤에 우리가 원래 쓰고 싶었던 as 원급 as를 써주는 거예요. as 원급 as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보다시피 배설물 같은 경우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로 써준 거야? much라는 친구로 꾸며주게 됐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인간보다 130배나 더 많은 것을 생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문장은 이렇게 씁니다만 이거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어요. 키가 안 닿아서 맞죠? 이거는 이 리버스톡 대신에 가짜 주어 it 뒤에 있는 is to 얘를 먼저 씁니다. is said. 그리고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투부정사라는 친구로 되어져 있죠.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문장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면 좀 더 객관성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구였던 걸 저리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랬을 때 얘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리버스톡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고 프로듀스를 쓰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 같은 경우 현재이기 때문에 여기가 단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뭘 붙여야 된다? s를 붙여야 된다. 그런 거 중요하게 또 학교에서 알려줬다면은 이거 주문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서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적절하게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얘도 그렇죠. 즉 when이라고 쓰여져 놓고서 갑자기 PP 형태의 분사를 씁니다. 이랬을 때는 분사 구문이거든요. 대신 얘는 뭐가 그 접속사는 살려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접속사 이렇게 when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세요라고 하고 싶을 때는 그냥 when을 살려둡니다. 없애진 않아요. 대신 문장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뒷문장의 주어를 여기에 넣으셨어야 됐다는 얘기죠. 배설물이 여기 앞에 있었어야 됐고 배설물의 입장에 생각을 하면 배설물은 자기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동태로 쓴 거예요. 이 배설물이 적절히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이 배설물과 물이라는 거, 이 물은 또 어떤 거야? 그 배설물을 담고 있는 물이겠죠. 이때 이시 가리키고 있는 건 앞에 나왔던 배설물일 겁니다. 배설물과 배설물이 담겨 있는 이러한 물이,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1번, 2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cause, 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야기하게 되느냐? 극심한 해로움을 야기하게 돼요. 어디예요? 생태계요. 어디 생태계? 강과 바다라는 곳의 생태계에 극심한 해로움을 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자, 배설물이요. 일반적인 인간의 130배 정도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거의 130배가 되어야지 동물의 배설물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근데 이 배설물이 관리를 잘 못하면,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얘네들이 다 무엇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바다라던가 강에서요. 그리고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설물이요, washed away, 쓸려 나가지죠.
그것도 무엇과 함께 쓸려 나가지게 되냐면 with the runoff. runoff는 유출수입니다. 아까 말했던 비료가 이제 또 남겨졌던 그 물 있죠. 그거와 함께 쓸려져 나가게 되다 보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분사구문. 누가 문장의 주어예요? 이 배설물이죠. 배설물이 문장의 주어니 이 배설물이 여기 앞에 있었어야겠죠? 배설물이 걔네들이 오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polluting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near였었는데 nearby가 맞죠? 그죠? 미안해요. 근처에 있는 토양과 개울과 그리고 강에 오염을 끼칩니다. 이거 아까 있는 neighboring 이 단어 또 똑같이 쓰죠. 그죠? 근처에 있는 얘네들한테도 오염을 주게 돼요. all the way, 가는 길 여정 내내 그렇습니다. 뭐뭐 하기 전까지 그것이, 이때 그것은 앞에 나왔던 그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 바다에 도달하기 전까지요. 리치라는 단어는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도달하다 어디에 쓰고 싶을 때 바로 명사 쓰시면 돼요. 지금쯤. 되시겠죠?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줬어요. 그죠? 비가 오게 되면 배설물이랑 유출수가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죠? 그러면은 어디 인근 여러 가지를 오염시키게 된다. 이런 걸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이 이때 말하는 그것도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이 이게 지금 다 배설물에 관련된 거라서 배설물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일단 once란 단어가 주어 동사와 동반이 되면은 일단 뭐뭐 한다면이라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바다에 당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때 그것도 배설물이에요. 그 배설물은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하다. 그죠? 이번엔 is attribute to. 그래서 여기가 원인 뒤에 결과를 쓰게 돼요. 바로 formation, 형성입니다. 형성을 야기하게 돼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 사지대, 죽음의 지대라고 알려져 있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라고 쓰고 싶을 때 be known as를 쓰죠.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얘는 of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의 문장을 적잖아요. 명사의 문장을 왓절로 적었어요. 그죠?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그것도. 도달하게 되면 어디에 사지대? 죽음의 지대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되죠. 자, 죽음의 지대라는 게 왜 위험하냐면 얘네들이요. 발생이 되어지는데 어디들 주변에서 발생이 되냐면 세상 여러 군데에서 발생이 되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프라이머리 주로 어디 근처냐면 이런 지역들 근처인데요. 바로 이런 지역이라 하는 것을 꾸며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areas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 where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in which라는 친구로도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and, where이라는 것으로도 바꾸실 수 있죠. 그 지역에서는 그리고 거기서는 되게 엄청나네요. heavy farming이라는 건 농장을 되게 많이 하는 거야. 엄청난 농장과 산업 활동들이 spill, 쏟는다는 뜻이죠. 영양분지, 양분을요 쏟아냅니다. 어디에다가? 물속에다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지대라는 것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지대가 뭘까? 이렇게 뭔가, 그죠? 결국에는 보게 되면 배설물이요. 바다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바다에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죽음의 지대가 생겨요. 자,
자, 죽음의 지대라는 것은 주로 어떤 지역에 있느냐? 죽음의 지역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은 발생지가 바로 농장을 많이 하는 것, 농장이 많이 일어나는 것과 산업이 많은 곳인데 영양분을 바다에 보낸대요. 물에다가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물속에 고농축에 concentrated, 농축되어진 수준입니다. 영양분의 농축 상태예요. 농축 상태는 result in, 뒤의 결과. 말했지만 이번에 cause랑 똑같았어요. 무엇을 야기를 할 수 있느냐? blooming. 말하자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알게라는 건 해조류입니다. 해조류의 복수형이에요. 해조류들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 블루밍이 막 꽃 피우듯이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바다 물이라는 곳에 영양 상태가요. 영양이 고농축의 상태가 돼요. 고농축. 농축도가 높아지죠. 이러면은 해조류가 블루밍이라는 건 그냥 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위치가 가리키고 있는 건 당연히 누구였어요? 앞에 있는 해조류입니다. 해조류가 다 복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조류의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알게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동사도 R을 쓰는 거예요. 얘는 단순한 해양 생물체의 형태였던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바다 생물의 단순한 형태인데 얘네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과도하면 안 좋아. 너무 많아지는 이러한 식물들, 너무 많은 이 해양의 식물들은요, 그로 자라나게 되는데 물속에서 성장을 했을 때 걔네들은 당연히 너무 많은 식물들이죠. 얘네들은 써버립니다. 바다의 산소를 써버려요. 그죠? 주어 동사 다 나왔어요. use up. up은 그냥 완전히 이런 부사의 의미가 있거든요. 완전히 다 써버려요. 그러면 분사 구문을 쓴 거예요, 이제. 그럼 누가 주어예요? 이 문장에 주어였던 주어가 여기 앞에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해양 식물들이 suffocating, 질식시키다라는 동사고요. 질식시키게 됩니다. 다른 식물들을요, 그리고 동물들을요. 그래요. 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해조류가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거기 안에 있는 물 속의 산소를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식물과 동물이 산소가 없으니까 질식하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아, 글씨 이쁘게 쓰고 싶은데. 자, 그 분필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자, 가장 잘 알려진, 그들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 사지대, 죽음의 지대라는 거, 최상급이죠. 얘가 PP 형태의 분사로 얘를 꾸며주는 거야. 잘 알려진 죽음의 지대는 occur, 발생이 됩니다. occur은 일형식 동사예요. 다시 말해서 수동태를 쓸 수 없습니다. 비동사 더하기 PP형으로 절대 쓰지 않아요. 발생이 되어지는데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멕시코의 걸프 지역에 2002년에 발생이 됐어요. 그죠? 2002년이라는 시간을 또 꾸며주는 거거든요. 좀 더 올려서 확인을 좀 더 해볼게요. 자, 가장 잘 알려진 지대. 그래서 질식사를 시켜준 거에 대한 이제 사례를 들어주는 거죠. 걸프 지대. 얘네가 걸프 지역, 멕시코의 걸프 지역의 2002년. 정확한 과거의 시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뭐 써야 돼? 과거 동사 쓰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외는요, 앞에 있는 2002년을 꾸며주는 관계의 부사입니다. 그 2002년은 어떤 시간인데 그 시간은 말이야, 이 미시시피 강으로부터 나왔던 유출수가 무엇을 야기했냐면 2만 스퀘어 평방킬로미터죠. 제곱미터. 2만 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다가 걸프의 지역이죠. 걸프 지역에다가 이거는 또 이렇게 쓴 겁니다. cause라는 단어 5형식 동사여서
얘가 목적어예요. 2만 킬로미터 이상이 목적어. 목적 보어가 그래서 to 부정사를 쓰게 된 거죠. 목적 보어 자리라 to 부정사. 누구 때문에? 앞에 있는 cause 때문에. 이 지역이 뭐 할 수 있도록 uninhabitable. uninhabitable은 거주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이란 뜻이죠. 살 수 없도록 야기하게 됐대요. 해양 생명체들한테. 그러니까 유출수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살 수 없는, 해양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끝이 됐어요. 다음 시간에 마저 할래요. 왜냐면 딱 중간쯤인 것 같아요.